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여기 처방전을 다시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이미 다 체크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 약국 안 처방 조제대 뒤에서 젊은 약사가 눈살을 찌푸린 차에 어르신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아니었으나 분명히 귀찮아하고 있었다. 곁에 있던 다른 직원도 손님 앞에서 짧게 눈길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요. 환자분이 많으니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요? 잔뜩 주름진 손으로 종이를 살펴보던 어르신이 고개를 든다.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고 백발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옷차림은 오래 입은 낡은 셔츠에 소박한 바지였다. 77세의 그는 지금 이 순간만 보면 평범한 시골 어르신 같은 인상이었다. 옆에는 앳된 얼굴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분명 그의 손주일 것이다. 가 약국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 약들 말이네. 동시 복용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약사는 한숨을 쉬며 싱겁다는 듯 대답했다. 어르신,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전문적으로 조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 실수는 없을 겁니. 혹시 다른 약국이랑 혼동하신 건 아닌지. 그 말에 바로 옆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손님이 작게 웃음을 흘렸다. 나이 드셨으니 괜히 겁나는 거겠지. 요즘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때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 손목을 살짝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저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쳐다봐. 우리 빨리 가자.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처방전을 들여다보며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참 고맙네만 내 나이가 많아도 약물 상호작용 정도는 잘 알고 있다네. 자네가 한 번 더 확인해주면 좋겠어. 약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다. 어르신, 여기 대기 환자들 보이시죠? 지금 바빠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제 대기 줄에서 한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노인을 힐끔거리며 친구에게 수군댔다. 저렇게 꼬치꼬치 따질 거면 다른 약국에 가시지. 괜히 여기서 시간만 잡아먹고. 다른 사람들 역시 비슷한 태도로 힐끗거리며 무언의 압박을 주었다. 노인은 작게 한숨을 쉬고 손주에게 눈길을 줬다. 진혀가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가자. 아이의 얼굴에 잠시 근심이 스쳤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쳐다봐.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럼 걱정 말아라.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때 약사가 짜증을 조금 억누른 듯 여전히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계속 문제 삼고 싶으시면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노인은 처방전에 적힌 항생제 이름과 합병증 관리용으로 나온 다른 약을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약물은 병용 시 특정 환자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화된 환자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간혹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왔네. 약사는 흘끗 처방전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거야. 극히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이미 자주 이 약을 드셔왔어요. 노인은 의아한 듯 고개를 기울였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환자의 신장 수치나 간 기능을 확인했나? 어르신,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저희 약국은 매일 수십 건 이상의 처방전을 처리하고 있습. 혹시 너무 걱정되시면 의사분께 다시 문의해 보세. 저희가 함부로 진단할 순 없고요. 그때 조제 대기줄 맨 앞에 서 있던 노신사가 시선을 들어 요란하게 기침을 했다. 아, 제 약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약사가 재빨리 그 노신사의 처방전을 꺼내며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드릴게요. 그러자 대기하던 손님들이 차례로 불만을 터뜨렸다. 이 약국 이렇게 늦어요? 나도 빨리 가야 하는데 쓸데없이 꼬치꼬치 물어보는 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약국이랑 헷갈린 거면 그냥 가시지. 노인은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억울해하기보다는 무언가 더 확인해야 한다는 표정으로 약국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어 다시 약세게 말했다. 젊은이. 바쁜 건 알겠네만 환자분 건강이 달린 일이니 한 번만 더 꼼꼼히 보게. 약사는 들고 있던 처방전을 흘끗 보았다가 분주히 컴퓨터에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들여다본 뒤 손을 멈추고 얼굴이 살짝 굳었다. 잠깐만요. 환자분 나이가 이르니 너무시네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 다른 약으로 교체했던 적이 있는 기록이 있는데 이번 처방전엔 원래 약으로 다시 적혀 있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 약사의 표정이 점점 당황으로 바뀌었다. 환자분 담당 의사님이 바뀌신 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나? 저희가 직접 병원에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잘못된 처방이면 큰일이니까. 그러자 뒷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소란스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 정말 문제가 있었나 봐. 방금 이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잘못된 약을 그냥 받았을 수도 있겠네. 진짜 조심해야겠네. 생각보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전까지 노인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던 이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조그맣게 물었다. 할아버지, 약국에서 실수한 거야? 노인은 손주를 다정하게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곤 하지.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다 그때. 당사자인 환자가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아까 전화 받아서 왔는데요. 제 처방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약사는 환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환자가 깜짝 놀라 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럼 자칫 잘못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약국 안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로 향했다. 자칫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발견해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환자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맙습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 그냥 약 받아갔을 거예요. 노인은 곤란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자네 건강을 위해 확인한 것뿐이니 나한테 고마워할 것까지야. 약국에서도 충분히 다시 확인해 줄 테니 안심하게. 그러나 환자의 표정은 여전히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요. 그래도 덕분에 살았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 뒤늦게 상황 파악을 마친 젊은 약사는 굳은 얼굴로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괜히 귀찮게 생각하고 무시해서. 주변 고객들도 흠칫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좀 죄송하네. 우리도 몰랐으니. 약국 내부의 공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노인은 한숨처럼 숨을 내쉬고 그런 시선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는 듯 손주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녀가 이제 할아버지도 더는 할 말 없으니 곧 집에 가자.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하고 말을 꺼낸 약사는 분명히 사과하고 싶어 보였으나 어딘가 오기가 섞인 듯한 표정도 지우지 못했다. 혹시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의약품 쪽에 엄청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노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일을 하긴 했지. 그렇군요 하긴. 보통 분들이면 저런 약물 상호작용까지 자세히 아시진 않을 텐데. 옆에서 다른 직원이 가볍게 팔꿈치로 그를 찌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옛날에 의사나 약사셨던 거 아닐까? 약사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면 우리도 알았겠지. 노인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지만 환자가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또 다른 손님들도 궁금하다는 듯이 바라보자 억지로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의대를 나와 의료봉사도 꽤나 다녔었다네. 그냥 그 시절 배운 지식이 조금 있어서 기억나는 건지 모르지. 약사와 직원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바로 어떤 유명세는 아니라고 단정 짓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의사셨군요. 요즘도 간혹 실력 좋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큰 병원에서 근무하셨나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냥 작은 지역 병원에서 일했지. 그만두고 나서도 몸이 허락하는 한 농어촌 봉사를 다녔네. 그러자 옆에서 듣던 사람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에이, 이런 분이라면 솔직히 더 유의해서 들어봐야 하는데. 괜히 아까 말 함부로 해서 죄송하다 갑자기 약국 문이 또 열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다. 키가 큰 중년 남성이었는데 평범한 셔츠 차림이지만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 살폈고 노인을 발견하자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분 혹시. 그는 조심스레 휴대전화를 열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곧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김윤성 박사님이신가요? 약국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노인은 자신을 부르는 낯선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
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나? 중년 남성은 더욱 흥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예전에 농촌 의술 발전에 힘쓰셨던, 또 전염병 발생했을 때 대구 일대에서 자원봉사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혹시 박사님 조남과 같은 분 아닌지. 노인은 담담하게 웃었으나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쳐갔다. 옛날 일이니. 내가 김윤성이 맞긴 한데 박사라고까지 부를 것까지야. 그러자 약국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윤성?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중년 남성은 휴대전화를 뒤적이며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 예전에 대구 계명대 병원 세미나 자료에서 봤는데 김윤성이라는 분이 대규모 전염병 돌 때 의료진이 부족해 진료 봉사를 도맡아 하시고 또 나중엔 시에서 표창도 받으셨다던. 당시 기사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한 의사가 여럿과 함께 환자를 돌보는 장면이 있었다. 흐릿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지금의 노인과 꼭 닮았다. 약사는 그 사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네요. 그럼 어르신이. 노인은 손주에게 시선을 돌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그런 사진을 찍긴 했었지. 아이도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휴대전화를 힐끗 보았다. 할아버지,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할아버지예요? 노인은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구나. 중년 남성은 잔뜩 흥분한 채 약사 쪽을 돌아보았다. 저분, 대구에서 상당히 이름을 떨치셨던 분으로 앞니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지역 곳곳을 돌며 봉사를 하셨다는 기사도 있었고 더 어릴 때 환자들을 무상으로 봐주신 적도 있다고. 약사는 순간 민망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어르신이 뭘 알겠느냐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누구인지 깨달은 셈이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저희가 그 사실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대했네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눈길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어쩐지 약 지식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 아이고, 대단한 어르신이었네. 우린 그냥 꼬장 부리는 노인인 줄 알았지. 이런. 부끄럽다. 그때 아까 환자분 역시 몹시 놀란 듯 노인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김윤성 선생님,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모시고 간 무료 진료소에서 배웠던 분이 혹시.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시려나. 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그 시절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도 다 기억하진 못하네. 그래도 혹시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분일 수도 있겠군. 순간 약국 안은 마치 전시회 현장처럼 소공어리는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또 휴대전화로 김윤성을 검색해보며 과거 기사나 사진을 확인하려 애썼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뱉었다. 정말 대구 지역 의료봉사의 전설 같은 분이래. 약사는 본격적으로 난처해진 기색이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이런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굴었네요. 저희 약국 직원들도 기본적인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노인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살짝 떨구었다. 나도 그저 옛날의 의사였을 뿐이지 대단할 거야 없네.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거라네. 중년 남성은 눈을 반짝이며 한 발짝 다가섰다. 저기. 선생님, 혹시 예전 병원에 계실 때 심장내과에서도 일하신 적 있나요? 아시는 분이 그 시절에 선생님께 큰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심장내과는 아니고 주로 내과 전반과 전염성 질환 쪽이었네. 워낙 병동 인력이 부족하면 이리저리 다 불려다녔지. 그 말에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껏 존경의 표정을 지었다. 역시 그분이 맞으신가 봐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명 대신 김 선생님이라고만 불려서 정확한 정보를 못 찾았거든요. 약국 직원 중 하나가 머리를 긁적이며 약사에게 속삭였다. 어쩐지. 괜히 까다로운 노인네라고 속단한 게 너무 창피해지네요. 약사는 곧장 노인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환자분께도 피해가 갈 뻔했고. 저희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노인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자네가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걸 보니 훌륭하다고 생각하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지. 아이 역시 약사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많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럼 슈퍼맨 같은 거예요? 노인은 손주를 달래듯 작은 웃음을 흘렸다. 슈퍼맨은 무슨. 그냥
나는 나름대로 할 일을 했던 것뿐이란다. 그러나 아이의 눈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래도 대단한 일이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지녀가. 세상에는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분들이 많단다. 꼭 대단하다고 부를 것까진 없어도 가치 있는 일이지. 약국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적잖이 당황한 기색으로 노인에게 대했던 태도를 떠올렸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의 체크를 못마땅해 하며 괜한 꼬장이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몰려와서 그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거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바쁘다고 짜증 부려서. 예전에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이젠 저희도 약탈 때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 고맙습. 노인은 겸연쩍어하며 두 손을 살짝 모았다. 모두들 괜찮습. 다들 바쁘고 힘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됐지요. 그중에서 아까 가장 시니컬하게 비꼬던 한 젊은 남자가 특히나 뻘쭘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합니.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말씀이 맞을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저도 건강 관련해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심해서. 노인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은퇴했고 구체적인 진료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하오. 하지만 생활 습관 같은 건 충분히 바꿀 수 있겠지. 중요한 건 꾸준히 혈당 확인하고 음식을 너무 짜거나 달게 먹지 않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알겠습. 정말 감사합니. 아버지께 꼭 말씀드릴게요. 그때 약사는 다시금 크게 심호흡을 하고 주위 시선을 한번 훑었다. 그리고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약사 혹은 관리 약사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헐레벌떡 나오더니 먼저 고개를 숙였다. 손님. 아니 김윤성 선생님이시라고 하셨죠? 우리 약국을 찾아주셨는데 불편 겪으셔서 죄송합니. 명색이 약국인데 중요한 부분을 놓칠 뻔했네요.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더니 이내 고민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약국 직원들에게도 조금만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히나 고령 환자분들 약물 관리가 중요하긴 한데 간혹 처방전만 믿고 그대로 조제할 때가 있거든요. 노인은 그 제안에 살짝 망설였다. 굳이 내가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만. 곁에서 중년 남성이 거들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과거에 지역 밀착 진료에 관심이 많으셨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으로 도움받았다고요. 제발 부탁드립니. 약사들도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다. 환자들 역시 궁금한 듯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한숨을 쉬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서로 노하우를 공유해 볼 수 있다면야.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약국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자네들이야말로 매일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니까 나보다 실무적으로 훨씬 바쁠 텐데.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 젊은 약사가 고개를 흔들며 진지하게 물었다. 선생님, 약물 상호작용 부분이요. 저희도 컴퓨터 시스템으로 검토하긴 하는데 가끔씩 놓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의하면 좋을지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다. 시스템에 의존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환자 개개인 상황은 또 다르지 않나. 특히 고령 환자는 기저질환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니 늘 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해. 내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느낀 건 문진과 병력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였지. 환자가 처방을 받으며 병원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도 까먹거나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사는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저희도 좀 더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해야겠네요. 관리 약사는 잠시 주위를 돌아보더니 대기 손님들이 많아지자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손님이 꽤 많아. 이 자리에서 오래 붙잡기 힘들긴 하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나중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약국 운영하면서 얕게나마 교육 세션을 열고 싶었는데 실제 지역 의료 활동 많이 해보신 분 얘기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인은 잠시 손주와 시선을 교환했다. 아이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듯 노인을 쳐다봤다. 노인이 물었다. 지녀가 할아버지가 잠깐 더 남아도 괜찮겠니? 아니면 우리가 빨리 집에 가야 하나? 아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대가 어른거렸다.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저는 여기서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도 재밌어요.
노인은 이마를 살짝 찌푸렸으나 곧 웃음을 지었다 알았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도와주지. 관리 약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 사실. 저희 약국에서 어르신을 처음 뵀을 때 복장이나 연세만 보고도 조금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노인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사람은 누구나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마련이니까. 나도 그런 시선에 익숙한 편이네. 다만 살면서 깨달은 건 누구든지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아까까지는 그냥 구경만 하던 손님 몇 명이 한 발 가까워지더니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저기. 그럼 혈압약 중에도 병용 주의해야 할 것들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모님이 혈압약 여러 개 드시는데 혹시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간 손상 위험이 큰 약물을 조심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본 게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잘 몰라서. 노인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주치의와 상의가 먼저지. 하지만 환자분 체질이나 연령, 신장 상태를 꼭 미리 알려야 하네. 약사분들도 그 점만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될 건 없어. 그러자 젊은 약사가 다시 한번 미안함과 동시에 궁금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선생님,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잡아내신 적이 많으셨겠네요. 노인은 살짝 옛 기억을 떠올린 듯 눈을 감았다 뜨며 차분히 답했다.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환자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 저절로 익히게 됐네. 사실 약사들이나 의료진이 모두 완벽할 수야 없지. 그래서 서로 소통이 정말 중요해. 그 말에 관리 약사 역시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저희도 앞으로 더 신중해지겠습. 어르신 말씀대로 환자 상태를 먼저 꼼꼼히 파악하고 의사와 교류도 자주 해야겠어요. 하긴 우리 약국은 환자분들 정보를 별로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든요. 노인은 그의 솔직함에 호감을 느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 누구든 좋은 약사,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네. 아까처럼 실수할 뻔한 것도 결국 확인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았잖아. 바로 그 시점, 무심코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 조심스레 노인에게 질문을 퍼붓고 노인은 가능한 선에서 간단히 조언해주며 분위기는 갑자기 온화하게 바뀌었다. 아까까지는 이 노인 빨리 나가라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특별한 전문가가 무료 간견을 해주는 광경 같았다. 한창 이야기가 오가는 중 입구 쪽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환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방 문제, 병원 쪽에 연락해서 수정 처방이 떨어졌습. 이 약국에서 저 약국으로 왔다 갔다 할 뻔했는데 여기 선생님 덕분에 사전에 막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한번 노인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노인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으며 내가 한 건 별거 아니네. 약국에서도 다시 확인하려고 했을 거야. 내가 약사들이나 의사들을 못 믿는다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게. 하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아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쉰 덕분에 환자분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하며 노인을 칭찬했다. 그제야 젊은 약사는 노인 앞에 다시 서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합니. 사실 처음에 제가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건방진 태도를 보였는데 그 덕분에 더 늦게 발견할 뻔했잖아요. 노인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약국은 바쁘고 사람도 많지. 충분히 이해하네. 나도 그쪽 입장은 생각 못했을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며 대처하면 되는 거야. 약국 주인도 다시 한번 사과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일로 직원들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환자를 대할 때 경청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합니. 아이 역시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할아버지 옆에서 맞장구 쳤다. 맞아요. 할아버지 말 들어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도 뭔가 멋져요. 그러자 약국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멋쩍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녀가 멋진 건 아니고 그저 남을 돕는 게 의사나 약사가 해야 할 본분이란 걸 알았던 거지. 약국 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을 때 아까부터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중년 여자 손님이 손을 들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할아버지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불편하게 느꼈고요. 근데 막상 보니 의사 선생님이셨고 덕분에 좋은 말씀을 듣게 됐네요. 혹시 예전에 봉사 다니실 때 저희 마을에도 오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천 쪽인데. 노인은 잠시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작게 웃었다. 아, 영천. 맞아. 예전에 갔었지. 시골 마을이어서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있네. 맞아요. 그때 무슨 할머니가 열이 심해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내가 본 환자 중 한 분일 수도 있겠네. 그때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 많았거든. 그 여자 손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애써 참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일이 있었던 해에 저희 할머니가 위급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앰뷸런스 타고 같이 병원까지 가주신 적이라고 어머니께 들었어요. 아마 그분이 맞으신 듯해요. 이렇게 다시 뵙다니 세상 참 좁네요. 노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네.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으셨고요. 정말 감사했습. 제가 대신이라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약국 안은 점점 더 훈훈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단하다. 하고 속삭였다. 약사는 이 분위기에 감동한 듯 다시금 노인에게 눈빛을 보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약국 명예 고문 같은 걸로. 아, 갑작스럽나요? 너무 염치 없나요? 노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고문이라니. 그런 건 사양하겠네. 다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아는 한도에서 조언은 기꺼이 해주겠네. 혹시 연락처가 필요하면 알려주지. 관리약사는 몹시 기쁜 표정으로 곧장 메모지와 펜을 가져왔다. 그럼 연락처라도 받아둘 수 있을까요? 오늘 일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어서요. 노인은 손주를 한번 바라보고 메모지에 조심스레 연락처를 남겼다 쓰고 나니 잉크가 잔뜩 번진 서툰 글씨였지만 약국 직원들은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조금 뒤 노인이 손주와 함께 약국을 나오려 하자 모두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꼭 모시고 싶습. 어르신 덕분에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손주하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러나 나가려던 찰나 그 환자, 위험할 뻔했던 약을 받을 뻔했던 남성. 이 노인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제라도 제대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근처 식당 하는 사람인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음. 노인은 손을 저었다.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네. 나는 어차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네. 환자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살아가면서 몇 번을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 다음에 꼭 한번 모실게요. 혹시 나중에 제 가게에 오시면 맛있는 것 드릴 테니 편히 오세. 아이도 그 말을 듣고 살짝 들뜬 목소리로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우리 나중에 거기 가요. 나 고기 좋아해요. 노인은 껄껄 웃었다. 그래, 기회 되면 가보자꾸나. 그렇게 노인과 아이가 문 밖으로 나서자 약사는 문까지 따라 나와서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오늘 일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감사합니. 절대 잊지 않겠습.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자네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지역 환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거라네. 나도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 테니 부디 환자들을 정성껏 보살펴주게. 그 말에 약사는 눈가가 촉촉해진 듯 미소 지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 조심히 돌아가세요, 선생님. 약국 문이 닫히고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인도를 걷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보니 가로수 사이로 부는 가을 바람이 서늘하지만 상쾌했다. 아이는 볼의 바람을 맞으며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 아까 약국에서 몰랐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네. 노인은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말했잖니. 멋지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니까.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반짝였다. 그래도 엄청 많은 사람을 도왔잖아요. 그거 진짜 멋진 거예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문득 약국 안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졌던 편견과 또 그것이 뒤집히는 과정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곳에 있던 누구나 언제든 편견의 희생자가 될 수도, 반대로 편견을 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금 경험한 것이었다. 지나던 행인 몇 명은 노인과 아이를 보며 조금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지기도 했다. 노인은 이젠 그런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만 즐겁고 건강하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한참 뒤 노인이 아이와 함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오늘 있었던 일 아빠랑 엄마한테도 말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렇겠지.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아빠가 네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신기해할 거야. 아이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살짝 보였지만 여전히 흥분된 듯했다.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의사였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노인은 아이의 손을 살포시 쥐고 대답했다. 너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단다. 나야 벌써 은퇴한 늙은이일 뿐이고. 과거보다 지금 네 손을 잡고 걷는 삶이 더 소중해. 만약 오늘 일로 약국 사람들이나 그 환자분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됐지. 아이의 눈동자에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반짝였다. 응, 할아버지가 최고. 노인은 슬며시 웃음을 지었다. 오래전.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의술로 누군가를 살리고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젠 그 기억을 뒤로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렇게 우연히나마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역시 나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노인과 아이가 집에 도착해 뜨끈한 국을 데워 먹으려 준비하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까 그 약사였다. 메시지를 보니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 오늘 저희 약국 직원들 모두가 선생님 덕분에 큰 배움을 얻었다고 입 모아 얘기합니. 조만간 한 번 더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노인은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짧게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답장을 남겼다. 아이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하고 묻자 노인은 오늘 만났던 약국 약사 선생님이라고만 간단히 말해주었다. 아이의 얼굴에 호기심 어린 웃음이 떠올랐다. 우와, 약국 선생님이랑 친구 됐어요? 친구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게 방 안에 퍼졌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택한 은퇴 후의 평온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지만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약국에서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고령 환자의 처방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겠습. 의문사항은 언제든 말씀해 주세. 안전이 우선임니. 직원들은 서로 경각심을 갖고 약을 조제했고 환자들은 오히려 그 꼼꼼함을 믿고 안심했다. 그리고 언젠가 노인이 다시 방문하면 이번엔 모두가 환한 미소로 맞이할 것이다. 예전에 당신을 몰라봤습. 그러나 이젠 알고 있습.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펴온 분인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도 노인은 전처럼 마을을 돌며 자그마한 봉사를 계속했다. 일부러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픈 이웃을 발견하면 조언을 해주고 약국이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제 노인을 보고 웃으며 또 어디 도우러 가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노인은 누군가 필요하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의 손주 역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어느새 할아버지의 마음씨를 본받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약국에서 다시금 노인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직원 대상 간단한 세미나를 열고 십습 선생님이 농어촌 봉사활동하며 쌓으신 경험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손주에게 물었다. 진혁아, 이번엔 어떻게 할까 가요 할아버지?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면 더 많은 환자들이 안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노인은 손주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아버지도 한 번 더 힘을 내보지. 그리고 약국에 연락해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한때 그를 쓸데없이 간섭하는 늙은이로 보았던 약국 직원들은 이번엔 스스로 의자를 준비하고 노트를 꺼내며 그의 조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노인이 약국 안작은 공간에서 직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더없이 정겨웠다. 안전 점검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고령 환자나 질병 복합성이 있는 분들은 이름과 나이, 기저질환을 메모해 두도록 하게. 네, 선생님. 저희도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시로 물어보겠습. 그리고 환자들이 제대로 말 못할 수도 있으니 꼭 보호자들도 함께 상담할 수 있게 안내해 주면 좋겠네. 그렇군요. 역시 현장 경험이 풍부하셔서 그런 팁이 나오네요. 그 짧은 교육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노인은 손주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관리약사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 저희가 제대로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답이랄 것까진 없네. 그냥 여러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돌봐주면 그게 곧 내 대한 최고의 보답이지. 약사는 순간 울컥한 얼굴로 그러나 웃음을 띄었다 하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 노인이 약국 문을 열고 나서자 이번에는 약국 직원들이 일제히 작은 박수를 치며 배웅했다. 손님들도 그런 광경을 보며 호기심과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 노인과 아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저녁엔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 TV 뉴스를 보는 날들. 노인은 TV에서 나오는 세상 소식에 때때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에겐 무엇보다 소중했고 한때 의사로서의 명성을 날렸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 약국 일 이후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신데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노인은 병원 진료를 권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야기만 전해주곤 했다. 예전처럼 직접 뛰어다닐 열정과 체력은 없었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해 했다. 몇 달 뒤 약국 앞을 지나다가 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네려 들어갔을 때 관리 약사와 젊은 약사가 반색을 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안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노인은 아이와 함께 조용히 들어갔다. 그러자 그날 약국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곧바로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고 인사를 건넸다. 젊은 약사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다가왔다. 저희가 예전에 많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환자분들께 더 꼼꼼히 여쭈어 보고 조심하려 노력해왔습. 확실히 안전사고도 줄었고 환자분들도 훨씬 안심하시더라고요.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일세. 그때 내가 잠깐 도움을 준 게 일이 이어진다면 난 기쁘지. 그러자 약국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직접 준비한 차를 노인과 아이에게 내왔다. 감사한 마음이에요. 선생님은 모르실 테지만 저희가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자고 서로 다짐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노인은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의 정성을 고맙게 느꼈다. 아이는 달콤한 냄새에 향기 좋다 하고 감탄했다. 이렇게 달라진 약국 모습 보니까 과거 내가 조금이나마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먼. 약국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처음엔 약국도 시간에 쫓기고 환자도 많다 보니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바쁘더라도 꼭 확인해줘야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노인은 잔을 내려놓고 직원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항상 명심하게.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원칙을 스킵하려 할 때 진짜 프로페셔널은 원칙을 지키는 법이야. 그게 환자들을 살리는 지름길이지. 젊은 약사는 그 말에 머리를 숙였다. 네, 선생님. 정말로 명심하겠습. 잠시 뒤 약국에 들어온 환자 몇 명이 노인을 보고 인사를 하자 노인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우린 슬슬 가봐야겠네.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관리 약사가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아님이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다들 선생님을 반가워 하시는데요. 저희도 오래 계시면 좋겠지만 혹시 또 시간 되실 때 들러주세. 아이도 싱글벙글 웃으며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나중에 여기 또 와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차도 맛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노인은 아이를 데리고 약국 문을 나섰다 떠나가는 그를 향해 약국 직원들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배웅했고 환자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문 밖으로 나오자 아이는 먼저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약국 사람들 진짜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삐걱대긴 했지만 사람들이란 서로를 알면 달라지는 법이지. 그러게요. 할아버지도 좋고 약국 사람들도 좋고 여기 환자들도 다 좋아 보여요. 노인은 작은 웃음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좀 더 꼭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커서 세상을 보더라도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또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정한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내려놓았지만 그 지식과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고 있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가는 데 있음을 노인은 다시금 깨닫는다. 그리고 그걸 지금 옆에 있는 손주에게 조금씩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묻는다. 할아버지, 오늘 있었던 거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도 말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지 다 알게 되겠죠. 노인은 고개를 젓고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멋진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다만 사람이라면 서로 돕고 산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알겠니?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골목길에 울렸다. 응, 알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 그날 저녁 노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한 뿌듯함이 솟았다. 나는 이미 늙었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간단하지만 소중한 깨달음이 오늘 하루를 환하게 마무리 지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약국에서는 조제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의료진과 협의 체계를 확립했다. 주변 다른 약국들 역시 소문을 듣고 노인 환자 안전조제 매뉴얼을 참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소박한 옷차림이라도 그 속엔 엄청난 경력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때때로 그건 마치 숨은 보석이 세상에 드러난 거와 같다고 말하며 노인에 대해 존경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인은 손주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시장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평범한 삶 속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를 무시하거나 몰라봤던 이들에게조차도 길을 밝히는 은은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이와 손을 잡고 대구 시내를 한가로이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아이는 달콤한 맛에 기뻐하며 할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하고 신나게 웃었다. 노인은 그런 손주의 표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이 아이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된다면 내 삶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대구의 어느 약국에서 시작된 작은 소동은 그렇게 모두에게 교훈을 남기고 한편의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잠시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범해 보이던 누군가가 사실은 대단한 재능이나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 억울했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이 짧은 소동을 통해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숨은 재능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